여기 원장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흰머리 염색이, 그러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원장님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원장님 느끼시기에? 80%요. 80% 이상? 여기 보여주시면 거의 8, 90%. 다 흰머리야. 네, 거의 흰머리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의 기술 강사 정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는 눈으로 보시듯이 스마트 펌기와 스마트 펌기 회사에서 알파에서 나오는 이 염색에 관련돼서 두 가지를 강의를 할게요.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좀 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머리 파마를 할 거예요. 직펌을 해도 되고요. 연화 세팅을 해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긴 머리.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연화를 보는 거예요. 맞죠? 와인딩 하는 거 쉽고 시간 두는 거 쉬워요. 근데 그 연화 보는 거를 약재 쓰는 것도 대단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안타깝게 모델이 없으면 그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 입으로만 할 수는 없어. 아시다시피 두피 관리 손님들한테 이제 제가 샵에서 하듯이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목에다 먼저 토닉을 뿌려줘.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목이 30초만 지나면 그때부터 시원해져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손님들 대단히 좋아해. 좀 더 럭셔리하게 가게요. 물을 뿌려. 근데 뭐라고 하냐? 미네랄 뭐예요? 먹는 미네랄 5ml가 5만 원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모발에 단백질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에어로 분쇄를 하다 보면 머리가 에센스 바른 것처럼 부드럽다. 유목미로 뿌려서 빗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제 미네랄을 모발에다가 충분히 뿌려주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기분 좋죠? 그냥 칙칙 뿌리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미네랄을 뿌려주고 토닉을 뿌려요. 연화를 해서 헹굴 거지만 두피가 굉장히 맑아져. 왜 뿌리느냐? 머리 결이 지금 굉장히 얇아요. 그쵸? 그래서 파마하는 동안에 모근에 영양을 충분히,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두피 관리 하시는 한 번 하는데 비싼 거 아시죠? 머리는 최대한 많이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정리만 해. 근데 사실 이 머리 요만큼 잘라버리고 싶었어. 마음은 자를 수는 없지만. 왜? 매직으로 맨날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끝이 다 탔어.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내 머리 다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님들이라면 탄머리 놔둔 상태에서 파마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잘라야 돼요. 탄머리를. 컬 안 나오니까. 아셨죠? 자, 지금 PPT를 뿌려서 드라이로 결합을 좀 시키는 거예요. 스마트 세팅에 보면은 LPP가 있어요. LPP를 적당히 덜어서 이렇게 발라요. 이거 연화하기 전에. 그리고 샵에서는 5분이든 10분이든 방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열을 잠깐 쓸게요. 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화를 들어갈 건데 무엇으로 연화를 볼 거냐? 자, 이 펀즈가 많이
많이 들어가고요. 매직약이 작게 들어가고요. 7개 3으로 될 수 있고요. 얘가 7이고 매직약이 3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은 거꾸로 매직약이 6이 될 수 있고 얘가 4가 될 수 있고요. 아셨죠? 모발의 상태에 따라 모발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모델은 반반 섞을 거예요. 5대5 정도 넣을 거예요. 소재하고 매직약하고 섞었어요. 자. 아, 5개월 전에 파마했어요? 네. 그렇구나. 끝에 요만큼 마를 거니까요. 뿌리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끝머리는 조금 남겨놓고요. 연화를 할게요. 끝에는 조금 덜 바를게요. 나중에 바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소프트 매직약 써도 돼요. 집에 있는 단백질 폼제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약 중에서 보면 알파에서 만드는 스마트 폼의 이 알파 케어 폼하고 소프트 매직약이 연화를 해도 얘가 평균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 매직약을 써요. 매직약이 좋은 거는 연화를 해도요, 얘가 쭉쭉 안 늘어나요. 힘있게 단단하게 연화가 돼요. 이 스마트 폼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연화가 잘 되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눌렀는데 이렇게 만지면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연화가 다 된 거야. 근데 물약 있죠. 물약으로 누르면 그게 형태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근데 매직약이 들어갔을 때는 누르면 빨래판처럼 용철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 연화가 된 거야. 근데 지금처럼 눌렀어요. 눌렀는데 얘가 요철이 별로 없네? 얘는 연화가 아직 덜 된 거야. 머리결은 약하지만 연화는 아직 안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눌렀는데 요철이 별로 없어. 아직 연화가 안 된 거야. 이해 가셨나요? 네. 이제 뒤에는 연화가 되고 있어요. 옆에는 조금 덜 된 거지. 그러니까 연화를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상한머리도 이제 이 정도 상한머리들을 좀 더 그냥 시간으로 보겠다 이러면 보편적으로 10분 정도 발이 돼요. 아주 심각하게 상한 머리들은 바르자마자 뭐 3분 이내에 가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머리가 힘이 있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흰머리가 혹시나 한두 가닥 안 들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파지를 갖다가 이렇게 싹 붙여버리면 얘는 화장지처럼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착력이 좋아서 흰머리가 한 가닥도 놓치지 않고 색시험색을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 하고 나서 리터치 할 때 수분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수분을 주시고요. 또 영양이 필요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토닉도 한 번 주세요. 단백질이니까 비싸서 그렇지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랬어요. 새치카바. 조금 전에 냄새를 다 맡아보셨죠? 염색약 딱 믹스를 해서. 근데 우리 모델은 염색약이 이 알파에서 나오는 염색약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멋내기용 2개, 새치머리용 2개. 새치머리용 2개 중에서는 다크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제일 많이 쓰죠. 다크, 내추럴. 그리고 멋내기에는 이렇게 레드 브라운, 모카 브라운 딱 2개. 근데 이제 레벨로 따진다 그러면 레드 브라운, 모카 브라운은 한 7, 8레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새치카바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얼굴에 잔뜩 발라놨잖아요? 샴푸만 하면 이거 깨끗이 다 지워져요.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다크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얘네들은 시간이 5분에서 7분이에요. 시간이 대단히 빠르죠. 빠른데 약한 머리는 5분에서 7분이면 색깔이 다 색치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런데 모발이 두꺼운 경우 있어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좀 두셔야지 색깔이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다크 브라운이라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4번 레벨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한 1, 2레벨 더 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분 이상이 지나간다 그러면 색깔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레벨이 아주 시커멓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치는 시간이 7분에서 10분 그 사이. 약한 머리는 5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모델은 무엇으로 했느냐. 이렇게 멋내기용 모카 브라운, 레드 브라운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섞어서 염색을 한 건데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면 원하는 대로 컬러가 레벨이 7, 8레벨 정도 나와요. 굉장히 예뻐요. 레드 브라운만 하게 되면 우리 헤나 있죠. 레드 헤나. 그 중에서도 제일 색깔이 잘 나오는 게 킹헤나, 퀸스헤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톤 자체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히 색깔이 예뻐요. 염색약으로 나오는 컬러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왁싱하고 염색하고 한 그런 느낌의 컬러가 나와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반반 믹스를 해서 염색을 색치가 80% 넘으면 넘었지 부족하진 않아요. 특히 네이프 쪽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색치가 대단히 많아요. 이 멋내기 컬러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우리 모델은 25분, 30분 요 정도 두고 샴푸를 하고 와서 펌을 바로 할 거예요. 왜? 머릿결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원래 머릿결은 안 좋아. 아까 보셨죠? 하기 전에 헹구고 와서 LPP를 발랐어요. 이제 우리 모델은 연화 세팅을 할 거니까. 연화 세팅은 되도록이면 드라이를 말리는 것보다는 연화를 하고 와가지고 타올로 최대한 많이 닦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LPP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물기가 묻어나지 않으면 수분은 된 거예요. 수분을 30% 해라 35% 해라 프로스를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렇게 만졌을 때 손바닥에 물기가 묻어나면 그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졌을 때 물이 너무 없어. 그럼 파마가 안 나와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분 지금 온도는 140도. 그리고 디지털 세팅과 스마트 세팅을 했을 때 롯드는 연화 세팅을 할 때는 한 2단계 정도는 작은 걸로 말아주세요. 그리고 작은 걸로 말고 섹션은 디지털 세팅에 비해서 섹션을 조금 더 줄여서 떠주세요. 왜냐? 얘는 열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어요. 와인딩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머리가 딱딱하게 나오지 않아. 바삭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수분펌, 찐펌처럼 촉촉하게 나와. 그게 장점이야. 그리고 와인딩 해놓고 그냥 가만 냅둬버려. 한 25분 있다가 그냥 중화.
얘가 꼭 수분이 사라져서 마른 거를 확인을 하고 중화를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중화해. 이해가셨죠? 그러니 일이 얼마나 쉬워. 뭐 코드 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 체크 안 해도 되고요. 시간만 되면 그냥 중화하시면 됩니다. 빨간 불 있죠? 그 원적외선이에요. 깊이 피부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머리 결에 굉장히 좋고 몸에도 좋아요. 혈류가 왕성하게 흐르기 때문에. 뜨거워요? 오, 예. 자, 이제 이렇게 클립을 딱 꼽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분 있을 건데요. 뭐 드릴까요? 25분 후에 테스트 없이 그냥 중화를 할 거예요. 오늘 중화할까요? 네. 자, 이제 우리 여기 모델 한 번만 봐주세요. 머리가 다 어디 갔는지 오셔서 보셔도 돼요. 한번 고개 숙여볼까요? 어때요? 봐봐요. 흰머리 하나도 없죠? 밑에는 100%였어, 흰머리가. 만져보세요. 랩을 쓰신 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색약 다 갖다 치웠어요? 약간 레드빛 나는 그 오렌지 레드가 약간 섞인 거네. 자, 우리 여기 모델은 레드 브라운, 모카 브라운 이 두 가지를 1대1로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염색을 했어요. 자, 그리고 파마 지금 끝머리는 톤이 조금 무거워 보이잖아요. 얘는 파마하면 색깔이 조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멋내기용인데 새치가 100%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7레벨, 8레벨 정도 컬러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색깔 보세요. 굉장히 이건 흰머리 염색약이 아닌 거예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염색을 하고 또 왁싱을 하고 이런 컬러의 중간 정도의 색깔 느낌이 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깊고 풍부해요. 예뻐요. 네, 이제 머리를 혼자 자르셨어. 그래서 근데 가르마 어디예요? 왼쪽입니다. 요쪽. 네. 혼자 자르셔서 틴닝으로 그냥 막 잘라놨어. 여기저기 막.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만져보실래요? 만져봐. 만져봐. 이럴 때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쵸? 근데 여기 원장님 머리가 굉장히 건조한 머리예요. 다공성이 심한 머리카락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염색약 자체가 콜드크림처럼 완전 트리트먼트 형식이라고요. 그 크림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머리결에 단백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식물성이고 암모니아가 없으니까 머리결이 좋아요. LPP 직폼할 거예요. 염색하기 전에는 연화 세팅 해주려고 사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그냥 직폼을 하려고 그래요. 달라요. 파마약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바르고 10분 정도 방치를 하세요. 열기구 돌리거나 미스트 쓰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LPP를 분명히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폼젤을 바르고 난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모발 속에 침투할 수 있게 바로 와인딩 하지 말고요. 최소한 5분 정도는 방치를 했다가 와인딩을 하면
파마 시간이 훨씬 더 짧아져요. 약을 바르고 LPP 바르고 약 바르고 바로 와인딩하면 그 컬이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5분이든 건강한 머리는 10분 방치했다가 와인딩하면 오히려 와인딩 다 하고 나서 방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요 정도만 필요하다 이거죠. 작은 거 볼게요. 심각하게 꼬불꼬불은 안 할 거니까요. 자. 자,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물결 웨이브 와인딩하는 그 나오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배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긴 머리 모델이 필요해요. 단 파마약은 안 바름, 물도 안 뿌림. 마른 머리를 드라이한 것처럼 하고서 그냥 풀 거예요. 맨 밑에는 약을 안 발랐어요. 와인딩 안 하려고. 세팅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바빠요. 혼자서 하시는 경우에는 그럴 때 30분 넘어갔다 해서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중화하지 않으면 어차피 식기 때문에 그냥 중화하지만 않으면 사실 40분을 놔뒀든 50분을 놔뒀든 아무 문제 없고요. 머리 오버타임 없습니다. 중화해서 안 풀었을 때가 오버타임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바쁘면 바쁜 대로. 그런데 디지털 세팅 원장님 바르세요. 디지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왜? 고온이어서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연화 세팅을 이렇게 해서 클립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건강한 사람은 연화 세팅을 굳이 안 해도 돼. 직봉을 해도 돼요. 그런데 해야 할 경우라면 컬이 빨리 나올까요?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올까요?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겠죠. 이럴 때는 클립을 중간에 한번 바꿔주세요. 뜨거운 거를. 그러면 겉머리에 열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부분은 건강한 부분에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는 열이 식은 거고 끝에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컬이 나온 거고 겉에서 열을 주면 이 수분을 원적의 손이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세팅이 촉촉하게 수분펌, 찐펌처럼 나와요. 세팅이. 예, 그렇게 나오니까 중간에 클립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방법 중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긴 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뜨거운 부분에도 이렇게 꼽아주면 좋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모델이 뜨겁지 않다고 하니까 굳이 안 꼽는데, 만약에 볼륨을 좀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클립 꽂기 전에 이렇게 뿌리에다가 밀착을 해서 꼽아주면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S컬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제가 정말 88년, 89년, 90년도에는 드라이로 S컬 니체 참 많이 잡았어. 이렇게 긴 머리, 층 없는 머리 40분씩 걸려서 니체 잡아가면서 드라이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롱으로 S컬은 너무 쉽죠. 그죠? 10분, 15분이면 끝나지. 근데 지금은 아이롱 세대가 아니잖아요. 매직 세대지. 그죠? 그리고 S컬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스마트 세팅, 직펌기가 있었을 때, 클립이 있었을 때 가능해요. 클립이 없는 건 불가능해.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섹션을 딱 떠요. 뜨는데, 자, 이 섹션을 떴을 때
로트를 스마트 세팅 로트를 잡고요. 자 이제 이 면이 정말 중요해요. 반듯하게 피셔야 돼요. 이게 꼬이면 안 돼. 자 들어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려요. 여기서 돌려. 그대로 와서 돌려. 그대로 와서 돌려. 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무줄. 자 이제 이렇게 고무줄 하나만 더 주세요. 파마를 할 때에는요 이 밑에 파지를 내셔야 돼. 지금은 드라이니까 파지를 안 댔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뿌리빗? 예, 뿌리빗. 뿌리빗? 예. 명칭이 뿌리빗이래요. 뿌리 업핀이라고도 하고 뭐 뿌리를 업시켜준다 해서 업핀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열에 식으면 그냥 빼면 돼요. 얘는 이미 끝났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할 때 꼬이잖아요. 꼬이면 에스컬이 안 나와. 트위스트가 나와. 물결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꼬이는 부분에서만 꼬이고 나머지는 다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돌리고. 회원들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롯들을 딱 잡아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세우면 나선형이잖아요. 이쪽에서부터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면 돼. 전체 면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로또 6호에 18mm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6호 18mm. 한쪽 면에다가 딱 대요. 그래서 머리가 그대로 돌아가. 여기서 돌려. 그대로 돌아와서 돌려. 자, 돌려. 그럼요. 연구하실 거예요. 그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딱 꼽으는데 이게 지금 뾰족뾰족하게 꼭지가 나와 있잖아요. 클립에 딱 대면 얘가 받침 역할을 해요. 그런데 롯드로 말다 보면 이 클립이 항상 그 위치에 받칠 수는 없어. 그쵸? 안 받치는 거는 얘네들을 이렇게 딱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피가 하나도 안 뜨거워. 이렇게 원적의 선이기 때문에 머릿결 완성해. 그리고 클립이 있으니까 겉에서 열어주니까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모델 연합품 할 줄 알아야 경기에 이른 거예요. 펌을. 왜냐면 제가 아이론 펌기를 만들어서 2003년 1월 21일 날 25부도가 난 사람이에요. 일면에 항상 광고를 했던 거라서 이 기계를 10년 이상 쓰신 분들은 또 바꿔야 돼. 왜냐 우리 집도 제가 써보니까 솔직히 10년은 못 쓰더라고요. 왜? 그것만 계속 쓰니까 막 색깔이 뺏겨지고 난리가 나. 지저분해 보여요. 기계를 못 써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꾸게 돼요. 자 지금은 밑부분에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시술각으로 이게 발이 8개예요. 텐텐가이처럼 얘는 8개. 이걸로 높은 시술각을 들어서 잘라요. 자 이제 잔잔하게 틴닝에 홈이 하나 있거나 둘이 있거나 이런 걸로 자르게 되면 단면도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틴닝이 저는 8발짜리로 이렇게 숱도 치고 라인도 치고 한꺼번에 2가지를 해요. 자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깨끗하게 체크. 자 이제 높은 시술각을 들어서 잘라요. 자를 게 별로 없네. 왜? 8발짜리 가위로 이미 숱도 치고 라인도 쳤기 때문에 자를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섹션 컨케이브 라인대로 높은 시술각을 들어서 잘랐어요. 여기 한 번만 숙여주세요. 자 이제 라인을 살펴보니 약간 사선이야. 일부러 사선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자 지금 이쪽에는 많이 파먹었고 이쪽은 별로 없어요. 가운데는 길어. 그러면 어떡해? 한쪽이 너무 짧으니까 일자를 하면 너무 짧네. 그러면 V자로 잘라. 이렇게. 왜?
한쪽이 이미 짧으니까 밀라노 가야지. 이렇게 라인을 V자로 잘랐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갖다 놓을게. 네. 자, 잡고 부를게요. 자. 자, 이제 그대로 내려요. 그러면 어떤 컬이 나오는가? 자, 요렇게 S컬이 나와. 물결 웨이브. 끝을 잡고 그대로 풀러. 자, 이제 그대로 풀렸는데 머리결이 하나도 안 꼬였어. 맞죠? 끝에 딱 잡고. 자, 요렇게. 예뻐요? 힘차게 박수. 이렇게 니찌가 다 정확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아서 중화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물결 웨이브가 나와요. 파마를 하면 이렇게 땡그르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요렇게 내려와요. 파마하면 대단히 예뻐요. 그리고 드라이 같은 거 물결 웨이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렇게 파마 와인딩을 해서 클립을 딱 꼽아 놓고요. 너무 오랜 시간 두면은 이게 꼬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시간을 한 5분 정도 두면 딱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요만큼 나와요. 딱 정확하게 S컷. 그러면 정말 예쁘다 이거죠. 이렇게. 어때요 컬? 잘 나왔어요? 예뻐요? 그럼 박수 주셔야지. 우리 회장님 우려해서 클립을 한 번 더 꼽으면 어떠냐 저쩌냐 막 했지만 그냥 와인딩을 해서 25분 놔뒀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중화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헹구고 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서 헹구고 오세요. 세팅 파마는 수소 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젖었을 때보다 말랐을 때 컬이 더 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젖었을 때는 형체감이 있는 거고 마르면 저게 탱글탱글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이제 나머지 커트할게요. 할 거냐 네이프 재비출이 없애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으세요? 네. 자, 근데 이제 재비출이 없애는 거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도구는 조금 쉽진 않아요. 뭐냐? 뭘로 자를 거냐? 티닝 가위로 자를 거예요. 티닝 가위. 자, 티닝 가위를 자르는데 어떻게 재비출이를 없앨 거냐? 이렇게 세워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티닝. 이쪽도 티닝. 그래서 기능성이에요. 볼륨을 살리기도 하고 볼륨을 죽이기도 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비추리를 없애는 방법은 숱이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하는 거예요. 부피를 비슷하게. 그래서 숱이 제일 여기가 많네. 그러면 어떻게? 섹션은 정말 조금씩 떠서 머리가 난 방향대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머리가 난 방향대로. 자, 재비추리를 없애는데 어디를 자르느냐?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을 새치 하나 뽑아내듯이 자를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요렇게 자르는데 아까 위로 들었으니까 이 머리 커트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자르다 보면 무거운 데는 가로로 티닝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역날 가위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 여기 무거워 머리가 돌아가네 여기가 너무 많이 뭉쳤네 여기가 많이 뭉치면 뒤통수 볼륨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볼륨이 뜨기 때문에 단발머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피를 줄여줘야 돼. 아, 이 부분은 우리 모델은 귀 뒤에 뼈가 튀어나왔네. 특히 이런 부분은 잘라도 머리가 이렇게 도는 데다가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볼륨이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 두상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서 단발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잘라줘. 어디를 이렇게 양날 티닝으로 그것도 역날이에요. 이렇게 모근에 있는 머리 뿌리를 잘라줘요. 네. 어디를 자르는지 다 느낌은 느껴지시죠 원장님? 모델을 하면 그래서 더 좋아.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단발처럼 돼 있네. 아까 안 잘랐으니까. 그러면 가로로 티닝을 끝에 살짝 해요. 왜? 자국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슬림해졌어. 여기는 조금 더 무거워요. 아까 여기가 제일 많이 무거웠거든요. 자, 무거운 데부터 공략을 해요. 자, 머리가 난 방향으로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요. 섹션은 5mm씩 올라가요. 그리고 머리가 난 방향은 빗으로 빗으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잘라. 자, 자르면서 밑에가 무겁다 그러면 한 번 틴닝 끝부분에, 자, 밑에도 한 번 더 틴닝. 이쪽도, 자, 이렇게. 그러면 밑부분이 지금 이제 목덜미 네이프에 싹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뒤통수 볼륨을 좀 줄 거예요. 우리의 고객을 소중해. 굉장히 좋으시죠? 네. 이따가 두피도 한번 뿌려드릴게요. 커트하는 동안에. 물각으로 각도를 들어줄 거고요. 옆머리 길이 많이 안 자를 거기 때문에 컨케이브 라인으로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다 자를 거예요. 자, 숱도 치고 라인도 자르고. 전체 머리를 들어서 지금 8발짜리로 잘라요. 자, 시술각은 낮은 시술각 45도 전체를 들어서 낮은 시술각 들어서 잘랐고, 이제 라인을 한번 자르도록 할게요. 속머리하고 겉머리하고는 3cm, 4cm 차이가 나게 잘랐어요. 속머리가 짧고 겉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질감 정리를 해야 돼요. 속머리하고 겉머리하고 바가지 느낌이 나면 20대가 아닌 이상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머리를 첫 번째 판넬은, 자, 이제 덮이는 부분 첫 번째 판넬은 좀 더 깊게 질감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럴 때는 틴닝을 바꿔서 아까 우리 네이프 잘랐던 영날은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왜? 틴닝의 날이 밑에서 잘리기 때문에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따 싹 말리면, 지금 탈색머리들은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뻗치는 게 기본이에요. 안으로 안 말리는 게 탈색의 조건이에요. 아시죠? 근데 말리면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만 질감을 정리를 해줘요. 첫 번째 덮이는 거는 깊게 질감을 좀 더 해주고요. 나머지는 끝에만 질감을 한다 이 말이죠. 끝에만, 또 마찬가지 끝에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탑에 뿌리 볼륨 살리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화 세팅 안 나올 거라고 걱정 엄청 하셨어. 그런데 시간 25분. 그것도 온도가 센 것도 아니잖아요. 저거 140도. 말아놓고 클립 꽂고 그리고 나서 비닐캡 쓰고 뭐 테스트 할 것도 없이 시간 딱 돼서 그냥 중화. 자, 이제 다 보시고 오세요. 다 만져보세요. 연화 세팅 머리 결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 컬은 물론 잘 나왔고, 옆머리는 다듬어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걸 흔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하잖아. 세팅이 돈 뒤에 돈 거의 안 두고 올려놨어.
제가 드라이를 말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냐, 잘 말리시겠지만 춥지 않으면 그냥 계세요. 왜냐, 여기 강의하는데 시끄러워, 드라이를 쓰면. 그래서 말리지 않는 거예요. 야, 너무 잘 나왔죠? 얼마 받을까요? 15만 원. 나는 고객한테 맡겨. 샵마다 실정이 달라. 그거는 샵 실정에 맞게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 세팅은 만져봐서 결이 뻣뻣한 건 없잖아요. 바삭한 게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부드럽고 촉촉하다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나와요. 컬 너무 잘 나왔잖아. 조금 이따 말리면 더 환상이에요. 가만 놔두면 컬이 더 빠그래져. 오히려 만지면 만질수록 잡아 당기니까 늘어져요. 냅두면 꼬부래져. 왜? 스마트 세팅에다가 연화 세팅이기 때문에. 그것도 끝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모델 옆머리는 끝 정리만 했고요. 자, 이제 탑 부분 볼륨만 살리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광역 테라 펌 모델 한번 할 거예요. 지금 네? 테라 펌. 근데 이거는 커트하고 나면 말리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갈 거다. 왜? 틴닝에 역날이기 때문에 톱니가 밑에가 있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예쁘게 말리진 않고요. 보면서 그냥 막 말렸어요. 왜? 안으로 들어갈 거 뻔히 아니까. 예쁘면 박수 주세요.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안으로 쏙쏙 다 잘 들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이프, 제비추리. 이거 아까 없앴잖아요. 근데 뭘로 없앴냐? 이렇게 해서 양날. 이게 또 홈이 없어요. 중요한 건 틴닝이 얘네들은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얘가 수술 많이 쳐. 얘는 무홈이에요. 홈이 없어. 홈이 없는 건 뭐냐? 일반 블런트 가위와 동급이에요. 틴닝은 할 수 있지만 동급이야. 면이 깨끗해서 탈색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결을 정리해줘요. 깨끗하게. 왜 상하지 않게 잘라준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그래서 손님들이 건강하지 않는 머리카락을 레자를 대거나 막 이러면 기절을 하잖아. 머리 다 상한다고. 블런트 가위로 계속 수술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무홈, 더더군다나 홈이 없는 걸로 잘라주면 머릿결이 깨끗하다는 거. 더더군다나 얘가 역날이기 때문에 틴닝을 하면 얘가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능성이라서. 그래서 그냥 막 말려도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밑에 제비추리는 이렇게 세워서 자르면 제비추리가 없어져. 이렇게 드라이로 바람 안 눌러도 싹 다 갖다 붙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탑 부분에 볼륨 살리는 거. 조금 전에 제가 프리스타일로 커트를 했잖아요. 쉬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할 수 있게? 박수 없으면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가고. 빨리 할게요. 자,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런 스타일은 얼마든지, 이건 이제 테크닉인데 제대로 알고 해야만이 이거 볼륨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리자면, 자, 섹션을 수평으로 떠요. 그래서 90도로 떠서 가위를 이렇게 들어가서 뿌리 쪽에 한올 이렇게. 역날이라 볼륨이 많이 살아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젖은 상태에 하는 것보다 말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자, 이거는 무홈 틴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살려요. 자, 이제 첫 번째 판넬은 두피에서 1cm 자란 지점 자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길어지게 잘라요. 자, 이제 탑 쪽에 올라왔어. 그러면 얘는 머리가 눕기 때문에 두피에서 1cm 자르면 이렇게 서. 그러니까 2cm, 3cm 되는 지점에다가 잘라요. 이렇게 잘라. 이렇게 딱 자르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바람만 주면 탑에 볼륨이 3cm는 클 거예요. 일단 수분은 100% 말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무홈 양날 틴닝으로 이만큼 뿌리 볼륨을 살린 부분에 바람을 넣어줄 건데 센 바람 안 되고요. 약한 바람으로 쓸 거예요. 들어가서 바람만 이렇게 뿌리 볼륨 살린 부분만 바람을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넣지도 않았어. 그냥 뿌리만 이렇게 볼륨이 많이 살았으면 박수 주셔야 돼.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흔들어서 열을 빼요. 자, 비실하게. 그러면 뒤통수가 더 예뻐졌다. 자, 이제 옆머리 이렇게 볼게요. 볼륨이 어때요? 엄청나죠? 끝내줘요. 자, 이렇게. 예쁜가요? 너무 예뻐요? 야, 진짜. 내일부터 이제 손님이 이 머리 해달라 한다. 그쵸? 예쁘죠? 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2등분 브로킹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높은 시술각을 들어서 무엇으로 잘랐느냐. 마무리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이렇게 8발짜리로 높은 시술각을 들어서 잘랐어요. 첫 번째 숱도 치고 라인도 자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를 건 없지만 블런트 가위로 라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네이프 이 모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재비출이 없애는 걸 하기 위해서 가위를 바꿔서 양날 무홈 튜닝으로 세로로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높은 시술각을 들다 보니 밑부분에는 아예 커트가 안 되어 있어서 수술 칠 때는 수평으로 살짝 쳤어요. 왜? 이 가위는 숱이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잘라도 자국이 안 나니까. 그래서 밑부분 잘랐고 전체 머리를 내려서 속머리와 겉머리가 3cm에서 4cm 차이 나게 낮은 시술각으로 뒤통수 볼륨을 위해서 낮은 시술각으로 이 8발짜리 가위로 라인을 정리를 했어요. 숱도 치고 라인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위를 바꿔서 제일 첫 번째 긴 머리는 깊게 질감을 깊게 넣었어요. 무엇으로? 양날 무홈 틴닝으로 질감을 좀 깊게 많이 넣고 나머지는 끝부분만 질감을 넣었어요. 이 무홈 틴닝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탑에 뿌리 볼륨 3cm 키우는 거는 탑 부분만 두피에서 1cm 되는 부분을 이 가위로 뿌리를 살렸어요. 이럴 때는 무홈 양날 틴닝으로 뿌리를 살렸어. 그리고 머리를 100% 말리고 난 다음에 뿌리 부분만 약한 바람으로 1초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탑의 볼륨이 이렇게 3cm 키가 커졌어. 드라이를 안 해도 안으로 쑥쑥 들어가. 자, 제일 중요한 건 손님들이 뻗치는 머리를 좋아해요? 안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당연하지. 물어보나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손질이 쉽고 머리 디자인이 예쁘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고 지나다닐 때 어디서 했냐고 물어도 봐. 그러니까 손님들이 손질하기 쉬운 머리 커트를 항상 해주시려면, 그래서 제가 도구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있는 걸로 하시고 안 되면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예쁘지요? 네, 우리 모델도 파랗게 돌고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호우. 제일 중요한 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원한 거보다는 파마가 너무 빠근하게 나왔어. 빠근하게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좋아요. 손님들은 좋아해. 왜냐?
20대가 아니잖아. 맞죠? 자, 이제 염색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직펌으로 했어요. 컬러는 너무 예뻐. 새치는 못내기 컬러. 자, 이제 모카 브라운, 레드 브라운 1대1로 해서 발라서 30분 있다가 샴푸를 했어요. 자, 이제 탑의 뿌리 볼륨 옆에서 해서 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잘 살았는가, 이걸 봐야 돼. 뿌리 살른 거. 발랐어요. 발랐어. 발랐어요. 뿌리 사는 거 어때요? 뿌리 너무 잘 살았어요. 뿌리 너무 잘 살았죠? 색깔 보세요, 색깔. 이 뿌리가 3개월 6개월 못내기 같죠? 흰머리가 80%, 90%, 네이프는 100%. 자, 이제 한번 말려볼게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컬이 어떻게 될까요? 부시시해질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한번. 어떻게 될 것 같아? 평균적으로 무시시해지죠. 그쵸.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컬이 얼마나 예쁜가? 예쁘면 박수 힘차게 쳐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직펌을 해도요, 스마트 세팅 원적 개선으로 하게 되면 컬이 끝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탱글탱글 말려요. 이렇게 엉클어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셔야 돼요. 환상적이야. 색깔이 이게 새치머리가 80%, 90%, 네이프는 100%. 근데 일반적으로 염색 먼저 하시고 펌이 들어가면 물이 빠져가지고. 자, 그런데 한번 보실게요. 물론 레벨업은 돼요. 레벨업은 됐지만 끝부분만 아까 조금 어두웠어요. 그쵸? 네, 뿌리 컬러랑 다 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색깔 자체가 나는 좀 어두운 거면 좋겠어 하면 다크 브라운하고 내추럴 브라운하고 섞으면 되고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멋내기 컬러를 원해서 새치를 멋내기 컬러로 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7레벨, 8레벨 정도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드라이를 아예 안 한 상태예요. 어때요? 예뻐요? 자, 원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드라이를 전혀 안 한 상태에 한번 일어나서 여기 조명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컬이 얼마나 예쁜가 한번 이렇게 갔다 와보세요. 왁스하고 조금 섞어서 그냥 발라서 이렇게 젖었을 때 주물러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반곱슬이 많이 있어서 맨날 매직을 다렸던 머리라 이 부분은 그냥 드라이로 살짝씩 곱슬머리를 펴준 것 뿐이고요. 밑에는 다 그냥 컬이에요. 자, 탄력이 없는 머리카락 말랐는데 굉장히 컬이 탄력 있죠. 이렇게 머릿결 만져보셨으니까 다 부드럽다라는 거 인정하셨고요. 이제 이 머리를 어떻게 했는가 마무리 한 번만 더 요점 정리를 하고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머리가 쉽게 말하면 골다공증이 심하게 걸린 머리카락, 다공성 오리. 그래서 PPT를 전체적으로 뿌리고 드라이로 말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LPP를 바르고 열흘 드라이를 잠깐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 세팅에 있는 매직약, 소프트 매직약하고 또 이 헤어펌하고 1대1을 섞었어요. 1대1을 섞어서 와인딩 하고자 하는 부분만 폼젤을 끝부분에 한 3cm 남겨놓고 다 발랐어요. 원터치.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한 2, 3분 있다가 산성 폼젤 살짝 발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훑었고 시간은 5분에서 7분 사이 연화는 봤는데 연화 테스트는 매직약을 바른 연화는 어떻게 바르냐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누르고 나서 손으로 훑어봤을 때 손의 느낌이 찌르륵 미끄러지면 연화가 안 된 거고요. 오케이. 누르고 나서 손으로 훑었는데 요철이 생겼어. 빨래판. 그러면 연화가 100% 된 거예요. 그럼 바로 가서 헹구면 되는 거예요. 헹굴 때 스마트에 있는 LPP로 헹궜어요. 그리고 나서 타올로 최대한 많이 닦고 LPP 소량 전체 발랐어요. 와인딩 하기 전에는 수분의 프로스는 손으로
만졌을 때 손바닥에 물이 묻어나지 않은 정도. 그 정도면 수분은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로드는 이걸로 와인딩을 했어요. 와인딩.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립을 딱 꼽았어요. 그래서 열을 좀 가두기 위해서 왜 이 머리가 좀 촉촉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수분을 가두기 위해서 비닐 캡을 썼어요. 그리고 25분 그냥 자연 방치했어요. 25분 후에 다들 불안해서 회장님까지 열을 좀 더 쓰면 어떠냐, 드라이 열을 쓰면 어떠냐, 클립을 바꾸면 어떠냐 불안해서. 그런데 전 정말 참 여유롭잖아요. 그냥 클립 빼고 중화했어요. 중화하고 왔는데 우리 모델이 굉장히 대만족을 한 거예요. 컬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왔다. 그거는 결국 이렇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풍성하게 부드러운데도 탄력 있게 잘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예쁘고 만족스럽죠? 만족스럽죠? 네, 찍어줘 보세요. 우리 모델은 흰머리가 80%에서 90%, 네이프는 100%예요. 굉장히 흰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한 3cm 정도, 3.5cm 정도 염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염색약을 레드 브라운하고 모카 브라운하고 1대1을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 나서 방치 시간은 30분 봤어요. 이거는 멋내기 컬러라서 30분. 그리고 난 다음에 샴푸를 하고 와서 직봉을 했어요. 염색을 하기 전에는 모발을 만졌을 때 굉장히 우리 아민 펌제를 많이 쓰다 보면 뻣뻣해져요. 모발이 경화가 너무 심하게 돼서 나무 가지처럼 뻣뻣해요. 그런 상태. 그런데 오히려 염색을 하고 나니까 머릿결이 다 부드러워졌다라고 다 이거 하나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LPP를 살짝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파마약을 발라서 직펌을 했어요. 와이딩을 하고 클립을 꽂고 15분 후에 중화를 해서 풀었더니 뿌리가 정말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컬이 정말 잘 나왔어요. 색깔 또한 멋내기 했어요. 왜? 미용사면 저는 미용사답게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왜? 멋스러워야 손님들이 그 색깔 해줘. 왜? 이런 색은요 염색방에서 새치가 이렇게 많은데 못해요. 집에서 이런 컬러 해갖고 와요? 못해요. 미용실에서만 돈 줘야만이 할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다크 브라운이나 내추럴 브라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원장님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나부터 세련되게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컬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멋내기 컬러로 새치도 잡고 멋내기도 잡고 그래서 파마도 하고 결론은 머릿결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교육 내용 좋으셨나요? 네.